퇴근 후 가장 행복한 시간. 시원한 맥주 한 캔을 따고 넷플릭스를 켭니다. 하지만 정작 콘텐츠를 감상하는 시간보다 무엇을 볼지 고르는 시간이 더 길어지곤 하죠. 예고편만 돌려보다 결국 시청을 포기하고 잠드는 이 현상을 넷플릭스 증후군이라 합니다. 우리는 왜 이 사소한 선택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걸까요? 베리 슈워츠 교수는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행복도가 떨어진다는 선택의 역설을 증명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예시가 바로 잼 선택 실험이죠. 식료품점에서 6종류의 잼을 진열한 A그룹과 24종류를 진열한 B그룹을 비교했더니 시식하러 오는 사람은 24종류를 진열한 B그룹이 많았지만 실제 구매로 이어진 비율은 종류가 적었던 A그룹이 무려 10배나 높았습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뇌는 분석 마비 상태에 빠져 결국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쪽을 택합니다. 우리가 넷플릭스를 켜서 밤새 예고편만 보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선택지가 넓어질수록 세상은 풍요로워졌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쩐지 더 가난해진 것만 같습니다. 고를 것이 너무 많아 정작 아무것도 고르지 못하는 우리에게 과연 선택은 정말 행복으로 가는 열쇠가 맞을까요? 우리가 리모컨을 놓지 못하는 건 더 좋은 것을 찾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주는 쾌감을 놓기 싫어서죠. 새로운 썸네일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 뇌는 이건 얼마나 재밌을까? 라는 달콤한 상상으로 도파민을 뿜어냅니다. 하지만 정작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 화려한 환상은 집중력이라는 에너지를 써야 하는 현실로 바뀌고 말죠. 그래서 우리 뇌는 즐거운 영화를 보는 것보다 즐거울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쇼핑하는 스크롤링에 중독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선택을 해야 하는 이유는 선택을 하지 않는 상태가 우리 뇌에겐 엄청난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미완결 과제를 잊지 못하는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부릅니다. 1920년대 구소련의 심리학자 블루마 자이가르닉은 식당에서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웨이터들이 수많은 주문을 복잡하게 받아도 음식이 나가기 전까지는 완벽하게 기억하다가 계산이 끝나는 순간 그 내용을 깨끗이 잊어버렸던 것이죠. 자이가르닉은 이 현상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뇌는 어떤 일이 완료되었다는 마침표가 찍히기 전까지는 그 일을 절대로 기억의 창고로 보내주지 않습니다. 마치 퇴근을 못한 직원처럼 뇌 한구석에 남아서 계속해서 당신의 에너지를 붙잡고 있죠. 웨이터들이 계산서를 건네는 순간 주문 내용을 깨끗이 잊어버렸던 것처럼 우리 뇌에도 이 일은 이제 끝났어라는 명확한 종결 신호가 필요합니다. 이제 다시 넷플릭스 앞에 당신을 떠올려 보세요. 리모컨을 쥐고 스크롤을 내리는 당신은 지금 수천 개의 테이블에서 동시에 주문을 받고 있는 웨이터와 같습니다. 이건 어떨까? 아니야, 저건 어때? 이건 좀 지루해 보이는데. 썸네일을 하나씩 지나칠 때마다 당신의 뇌는 그 모든 정보를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주문 목록에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이것은 마치 컴퓨터 화면에 끝없이 뜨는 정신적 팝업 창과 같습니다. 브라우저의 팝업 창이 하나둘 늘어갈 때마다 컴퓨터가 버벅거리듯 당신의 뇌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섭게 열을 내며 에너지를 태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녹초가 되는 이유는 당신의 전두엽이 수천 개의 팝업창 사이에서 길을 잃고 심각한 에너지 누수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가 바닥을 드러내면 우리 뇌는 결정 피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결정 피로 상태에 빠진 뇌는 살아남기 위해 두 가지 생존 전략을 취합니다. 첫 번째는 결정 회피입니다. 나중에 하자 라며 결정을 무한히 미루거나 새로운 시도 대신 늘 보던 콘텐츠만 다시 보는 것이죠. 뇌가 더 이상 새로운 정보를 처리할 힘이 없으니 익숙한 것에만 안주하려 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충동 조절 실패입니다. 깊게 고민하고 인내할 에너지가 없으니 당장의 자극적인 만족을 추구합니다. 혹시 마트 계산대 옆에 초콜릿이 배치된 이유를 아시나요? 쇼핑하며 수많은 선택을 하느라 결정 피로에 빠진 소비자들이 부족한 에너지를 채우려고 본능적으로 당분을 찾는 그 타이밍을 노려 충동 구매를 유도한 것이죠. 결국 고르기에 모든 에너지를 소모해버리면 정작 가장 소중한 휴식 시간인 밤이 되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극단적인 상태 사이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 채 리모컨만 만지작거리는 무력함에 빠지거나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극적인 영상에 무방비하게 끌려다니는 충동에 갇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무기력한 선택의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역설적이게도 그 해답은 일단 아무 것이나 결정해버리는 것에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우리 뇌는 결정을 내린 직후부터 아주 특별한 생존 기제를 가동합니다. 바로 내가 선택한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내는 사후 합리화입니다. 우리가 고르기만 할 때는 각 선택지의 단점만 크게 보입니다. 이 영화는 너무 길어. 저 드라마는 결말이 별로라던데. 라며 끊임없이 흠을 잡죠. 하지만 일단 하나를 선택해 내 것으로 확정짓는 순간 우리 뇌의 태도는 180도 달라집니다. 뇌는 자신이 내린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 선택지의 장점을 극대화해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이 배우 내가 좋아하는 배우야. 반전이 마음에 들었어. 라며 스스로를 만족시킬 근거를 수집하는 것이죠. 결국 만족감이라는 감정은 최고의 선택지를 찾았을 때 오는 보상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를 내 것으로 결정하고 마침표를 찍었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엔 선택하지 못한 수많은 경우의 수를 떠올리며 미리 후회를 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0년 넘게 인간의 선택을 연구해온 하버드대 교수 캐스 선스타인은 말합니다. 후회 없는 삶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서 시작된다. 캐스 선스타인이 제안하는 세 가지 선택의 기술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나를 보호하는 규칙 전략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때 감정의 지배를 강하게 받습니다. 보통 불안하면 미루고 답답하면 즉흥적으로 움직이죠. 이처럼 기분에 맥없이 휘둘리지 않으려면 나만의 선택 방식을 미리 정해두어야 합니다. 스티븐 잡스가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워런 버핏이 아침마다 맥도날드에 정해진 메뉴를 먹는 이유는 결단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에 쓸 에너지를 사소한 곳에 낭비하지 않기 위해 삶을 자동화해버린 것이죠. 두 번째, 뇌의 저항을 속이는 스몰 스텝입니다. 결정을 미루는 진짜 이유는 그 선택이 너무 거대하게 느껴져 뇌가 위협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뇌가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작은 첫걸음만 결정해 보는 겁니다. 이 방식의 핵심은 할까 말까 고민하며 에너지를 태우는 시간을 일단 시작하는 시간으로 즉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일단 시작하면 우리 뇌는 신기하게도 사후 합리화 기제를 가동해 당신의 선택을 지지하고 몰입을 돕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 번째, 여유를 만드는 위임 전략입니다. 우리는 모든 걸 직접 결정해야 한다는 강박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캐스 선스타인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덜 중요한 결정권은 과감히 넘기라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영양제가 좋은지 수백 개의 리뷰와 성분표를 분석하느라 머리 아파하지 않는 겁니다. 대신 내가 평소 신뢰하는 유명 약사 유튜버가 추천하는 필수 영양제 조합을 그대로 믿고 선택하는 것이죠. 쇼핑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아침 오늘 뭐 입지 고민하거나 쇼핑몰의 수만 가지 옷들 사이에서 길을 잃는 대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인플루언서가 코디한 세트 상품을 고민 없이 그대로 구매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들이 항상 통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삶에는 자동화하거나 위임할 수 없는, 오직 나만이 온전히 짊어져야 할 거대한 순간들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직을 고민하거나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갈지 결정하거나 혹은 결혼이나 아이를 갖는 것처럼 삶의 궤적을 완전히 바꾸는 선택들 말이죠. 이런 선택들은 단순히 A냐 B냐를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라는 가장 근본적인 나의 존재를 묻는 질문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선택하며 살아가고 그만큼의 수많은 후회를 쌓아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세상의 최고의 선택이란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내린 선택을 최고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린 수많은 결정이 비록 완벽하지 않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마침표 하나하나가 모여 결국 가장 당신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테니까요. 오늘 밤은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당신의 선택을 믿고 푹 쉬어주세요. 매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로의 감정 그루밍이었습니다.